편마비가 있는 환자는 무조건 불편한 쪽에 서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편마비가 아닌 일반 손상 환자예요. 일반 손상 환자. 그러면 이때 일반 손상은 다쳤다고 생각을 하세요. 다쳤다고. 그럼 다쳤을 때 환자 다친 쪽에 서서 다친 쪽에 팔을 잡고 걸으면 다친 쪽이 더 심하게 손상 입을 수 있잖아. 다쳤는데 그쪽에 서가지고 다친 쪽을 자꾸 부축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손상 환자인 경우 보조할 때는 어느 쪽에서 한다? 건강한 쪽에서 보조해주고 마비가 있을 때는 불편한 쪽에 서서 한다. 되셨어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불편해서 환자 이동을 돕는 도구에는 지팡이가 있을 수도 있고 목발일 수도 있고 또는 보행기를 할 수도 있는데 지팡이로 만약에 이동한다면 지팡이를 두는 위치는 어디에 뒀습니까? 앞으로 15cm 새끼발가락에서 그죠? 새끼발가락 기준으로 앞으로 15 그리고 또 옆으로 15cm.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지팡이 위치를 골라라 하면 15, 15 가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팡이를 가지고 이동할 때 계단을 올라가는 경우랑 계단을 내려가거나 평지를 갈 때 경우랑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 이제 알 거야. 그래서 올라갈 때는 지건마, 그 다음에 내려가거나 평지를 갈 때는 지마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번에는 목발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목발을 이동할 때 목발을 두는 위치가 어딥니까? 그랬을 때도 앞으로 새끼발가락 기준으로 앞으로 몇 cm? 15cm 15cm 그리고 옆으로도 15cm 맞나요? 앞으로 15 옆으로도 15cm 그리고 또 팔꿈치가 지팡이도 마찬가지로 팔꿈치가 어느 정도 구부러지는 게 좋아? 30도 정도 구부러지는 게 좋죠. 그리고 엉덩이 높이에 손잡이가 있는 게 좋고 목발도 마찬가지로요. 내가 목발을 짚었을 때 팔꿈치가 30도 정도 구부러지는 게 좋아.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지팡이와 차이점은 지팡이 같은 경우는 지팡이 혼자 단독으로 나갔잖아요. 그죠? 지마건 또는 지건마 이렇게 단독으로 나갔는데 목발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한다? 목발하고 항상 짝꿍이 같이 나가야 돼. 그럼 목발로 부축을 받아야 되는 거는 건강한 다리가 아니라 어느 다리다? 아픈 다리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 목발과 아픈 다리는 짝꿍이야. 한 조야. 한 조 같이 나갈 거야. 되셨어요? 그러면 계단을 올라갈 때 목발을 씁니다. 이거 여러분 그림 문제로 충분히 잘 나오는 거 많이 접했잖아요. 올라갈 때는 어떤 다리가 올라간다? 건강한 다리가 먼저 올라가. 그리고 뒤에 목발과 아픈 다리가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나?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가 위에서 힘을 받아줘야지. 그래서 건강한 다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계단을 내려간다든지 평지를 갈 때는 어떤 것부터 간다? 목발과 아픈 다리가 같이 나갈게요. 그리고 건강한 다리가 나가겠습니다. 두 가지 구별하실 것. 그 다음에 보행 방법에서요. 평지를 가는 보행 방법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3점 보행, 4점 보행, 2점 보행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물었던 거는 3점 보행이에요. 3점 보행. 자, 3점 보행은요. 한쪽 다리가 약할 때 하는 거야. 한쪽 다리만 약한 거. 그러니까 한쪽 다리는 괜찮아. 한쪽만 약한 거. 한쪽만.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나간다? 3점 보행 시 목발과 그 발의 위치가 맞는 것은 이거 자주 물었죠. 어떻게 나간다? 평지 갈 때랑 똑같아. 목발과 아픈 다리. 목발과 아픈 다리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나가 있는 그림을 찾아야 돼. 되셨어요? 그 다음이 건강한 다리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한쪽 다리가 약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양쪽 다리가 다 어느 정도 체중을 실을 수 있어. 그럼 그거는 2점 보행이야. 양쪽 다리에 체중을 실을 수 있어. 그 말은 여러분 조금 상태가 경한 거지. 조금 그러니까 조금 목발을 쓸 때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리가 다 두 쪽에 힘을 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외우지 마요. 제가 보여드렸죠. 제가 사진 찍은 거 보여드렸죠. 그래서 오른쪽 목발과 왼쪽 발이 동시에 하나 둘
둘 하고 나간다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 있죠? 그거 또 올리시면 됩니다. 요거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점 보행은요, 요거는 2점 보행보다 늘린 거야. 늘린 거. 이러면 2점 보행해 봐봐. 오른쪽 목발과 왼쪽 발이 동시에 나갔지. 이거를 다 쪼개라고. 그래서 오른쪽 목발, 그 다음에 왼쪽 발, 그리고 왼쪽 목발 나가고 오른쪽 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쪼갠 거지. 이거는 느리겠죠. 그러나 안정적이겠죠. 그게 4점 보행이야. 이거는 다리에 힘이 없어. 다리는 힘이 없고 양쪽 발에만 체중을 실을 수 있을 때, 양쪽 발에만 체중을 실을 수 있을 때는 4점 보행. 양쪽 다리에 힘을 실을 수 있을 때는 빨리빨리 갈 수 있어. 2점 보행. 한쪽 다리만 가능하다면은 이거는 3점 보행입니다. 구별하십니다. 그 중에서 3점 보행이 언급이 됐는데 나머지도 한번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침상에서 환자를 일으켜 앉히겠습니다. 그럼 이때 나는 어디에 쓴다? 환자의 건강한 쪽에 서야 되겠죠. 왜냐하면 침상에서 여러분 환자 앉히려면 어느 쪽으로 앉힐 거야? 환자 건강한 쪽으로 앉힐 거 아닌가? 그러니까 환자 건강한 쪽에 서서 내가 도와줘야 되겠죠. 당연한 말이야. 그 다음에 보행기, 워커. 보행기의 높이는 환자의 어느 높이가 좋다? 체크하셔야 되겠죠. 엉덩이 높이로 조절을 한다. 보시고. 그 다음에 침상 만들기 배드메이킹에서요. 자, 환자가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두 번째 줄의 끝에 보면 잠깐 환자가 방을 비웠어요. 검사 가고 목욕 가고 그래서 그때 해놓는 침상을 개방 침상. 약간 밑으로 윗친구를 내려놨죠. 그리고 환자가 오면 들어가서 바로 윗 이불을 덮어 쓰면 되는 거. 덮어 쓰는 게 아니라 당기면 되겠죠. 개방 침상. 그 다음에 사용 중 침상하고 구별하실 것. 사용 중 침상은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야. 중환자실 같은 데 생각해봐요. 못 움직여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해주는 게 사용 중 침상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환자를 한쪽으로 옆면으로 눕혀야 되겠지. 어르신 하나 둘 셋 휙 하고 옆으로 눕혔지. 옆으로 눕힐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다? 그쪽에 사이드레일 올려놔야죠. 안 그러면 쿵 떨어지니까. 올려놓고 그 다음에 반 정도 깔아주고 또 반대편에 가서 어떡할까요? 사이드를 내리고 어르신 반대쪽으로 누울게요. 하나 둘 셋 휙 하는데 반대쪽에 또 사이드 레일 올려놔야 되겠죠. 이렇게 반쪽씩 해주는 거,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를 사용 중 침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 입원할 환자를 위한 침상은 비어 있어야 되겠죠. 새로 입원하니까 그런 침상을 뭐라고 한다? 빈 침상이라고 하겠죠. 그럼 빈 침상은 어떤 식으로 깝니까? 하는 거를 옆에다가 혹시나 한번 적어는 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외워서라기보다는 이해를 좀 하시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래서 처음에 침료 위에다가 밑혼잎을 깔겠죠. 이때 밑혼잎은 솔기가 어디로 와야 돼? 밑으로 와야 돼. 그리고 밑혼잎을 깔 때 혼잎울이 어느 쪽에 여유가 더 있어야 돼요? 머리 쪽에 여유를 더 두라 그랬어요. 그럼 머리 쪽에 여유를 더 두는 이유는 밑에를 더 세게 잡아 당기려고, 단단하게 하려고. 그럼 왜 단단하게 하는데 헐렁헐렁하면 주름이 지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욕창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되셨습니까? 그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밑혼잎을 깔았어. 근데 환자가 자꾸 실금하고 뭐 토하고 해서 자꾸 버리면 안 되잖아. 설사하고. 그래서 그 위에 뭐를 깐다? 고무포를 까는 거죠. 그럼 고무포는 중앙쯤에 깔지만 어디 위치에 오면 좋겠다? 어깨에서 무릎까지. 고무포를 두는 위치는 어깨에서 토할 수도 있으니까 어깨쯤부터 또 무릎까지 실금하거나 또는 변 같은 거 쌀 수 있으니까 무릎까지 위치하게 깔아줍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고무포를가 필요한 환자, 필요하지 않은 환자 이런 거 자주 묻죠. 그거 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반혼이불, 이거는 고무포 위에 환자가 질퍽질퍽 누울 순 없잖아. 그죠? 그래서 고무포를 덮을 수 있는 반혼이불을 까는 거지. 그럼 이때 반혼이불 위에 환자는 누울 거거든요. 이 위에 이제 몸을 누릴 거거든요. 이때 솔기는 당연히 어디 와야 될까? 솔기는 아래로 와야 되겠죠. 아래로. 왜냐하면 위에 있으면 환자가 누웠을 때 백이잖아. 그죠? 닿으니까.
그죠? 그리고 위에다가 눕고 베개 해놓고 베개는 터진 쪽이 어디로 간다? 병실 반대편으로 가고 그래서 누웠어. 그리고 위에 뭐 할까? 밑에 혼이불 깔았으니 윗 혼이불을 덮는 거죠. 되셨습니까? 윗 혼이불. 그럼 이 윗 혼이불은 솔기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윗 혼이불은 아래쪽이 내 몸하고 닿잖아. 그러면 솔기는 어디로 오게 하는 게 낫다? 솔기는 위로 와야 되겠죠. 헷갈리시면 밑 혼이불은 밑, 솔기가 밑으로 가는 거. 윗 혼이불은 솔기가 윗 혼이불이니까 위로 가는 거. 되셨어요? 그리고 담요를 위에다가 하겠죠. 물론 윗 혼이불보다 몇십 cm 정도 밑에다가 해서 담요를 덮겠죠. 그리고 이 침상은 아무도 안 쓴 새 거야. 비어있는 침상이라는 표시로 침상볼을 완전히 덮어주겠죠. 되셨습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온도, 병실의 온도 몇 도가 좋았어요? 20에서 22도 좋았죠. 그 다음에 습도는 몇 퍼센트가 좋았어요? 40에서 60%가 좋았죠. 그러나 온도 습도보다 환자에게 편안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였다? 환기라는 거 기억나시죠? 봐주시고 그 다음에 수술 부위에 상문은 왜 합니까? 감염 방지, 감염이라기보다는 오염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수술 부위보다 딱 맞게 깎는다, 넓게 깎는다, 넓게. 예를 든다면 복부 수술을 한다면 상부는 유두선부터 하부는 서해부 중간까지로 넓게 깎는다. 되셨습니까? 자, 그 밑에 거는 참고로만 하시면 됩니다. 마취 단계 중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단계는 마취 3단계다. 참고 넘어가도 돼요. 그 다음에 실밥을 풀어야 되는 실도 있지만 실이 흡수되는 실도 있겠죠. 그런 실을 흡수성 봉합사라고 했죠. 언제 이런 실 썼어? 모성간호 할 때 해음부 절개술 했을 때 흡수되는 실 썼잖아. 그 실 이름 중에서 캣컷이라는 실이 있습니다. 이 실은 흡수되는 실입니다. 예전에는 좀 많이 물었는데 요즘에는 별로 많이 묻는 건 아니니까 참고로만 하시면 됩니다. 캣컷이라는 실이 있다. 자, 그 밑에 기억하셔야 되겠죠. 수술하고 나서 24시간 동안은 자꾸 꺼즈를 뗐다 뺐다 하지 마요. 자꾸 뗐다 뺐다 하면 뭐가 생긴다? 감염이 생길 수가 있거든. 그래서 감염 예방을 위해서 24시간 동안은 꺼즈가 젖어 있어도 바꾸지 말고 그 위에다가 소독 꺼즈를 덧대어 주는 거예요. 덧대어 주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감염 예방 때문이라는 거 봐주십니다.